부임 후 6개월 동안 좋지 않은 성적과 경기력, 언행과 행동으로 많은 언론과 매체에서 경질설까지 나오고 있는 국가대표 클린스만 감독님. 전술이 어떻네, 선수 기용이 어떻네 할 건 아니고요. 100%의 확률로 클린스만 감독님은 이 저주에 걸려 있습니다. 이 저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의 확률로 클린스만 감독님은 지식의 저주에 걸려 있습니다. 지식의 저주가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아는 순간 그것을 알기 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라는 개념이에요. 뭐지? 무언가를 아는 것은 좋은 거 아닌가? 왜 부정어인 저주를 붙었지? 참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나라는 자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 즉 자아는 뭐죠? 에고, 기억 자아를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나지 무슨 놈의 에고니 기억 자아니 이것을 왜 구분하지?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실 나라는 건요 규정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내 이름은 언어적 규약으로 만들어낸 그냥 단어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몸이 나인가요? 아니죠. 이건 내 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이 나인가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즉 우리의 행동과 언어는 나라고 규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 그렇다고 하면 에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억 자아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한 모든 기억들의 조합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그 기억들이 사실 여부를 그대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싶은 것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억을 뭐라고 한다? 일화기억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너는 누구니? 라고 했을 때 내 이름은 무엇이고요? 저는 어디에서 태어났고요? 어디에서 자랐고요? 초등학교 어디 나왔고 중학교 어디 나왔고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 모든 기억들의 조합물이 뭐예요? 즉 에고, 나다. 그런데 그 기억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기억을 한다. 그것이 뭐라고 한다? 내 일화기억. 이 일화기억들이 모인 게 에고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분명히 이 소리를 하실 겁니다. 아닌데, 나 기억력 엄청 좋은데? 나 기억력 엄청 좋아. 내 기억은 왜곡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자, 그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무엇을 했나요? 라고 물어보면 실제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 지난주 수요일에 순댓국밥 먹었는데 그게 왜곡된 기억이에요. 일화기억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지난주에 수요일 점심시간에 한 게 순댓국밥만 먹었어요는요 내가 만들어낸 그냥 스토리예요. 무슨 말이죠? 점심시간에 순댓국밥만 먹었어요? 아니에요. 순댓국집을 가기 위해서 몇 걸음을 걸었고 친구와 몇 마디를 했고 자리에 앉아서 종업원과 무슨 얘기를 했고 순댓국이 나와서 숟가락질은 몇 번 했고 깍두기는 몇 번 먹었고 물은 몇 번 먹고 이런 모든 기억들을 함축적으로 그냥 일화시키는 게 뭐예요? 나는 지난 수요일에 순댓국밥을 먹었다. 끝. 우리 기억들이 왜곡된 일화 기억일 수밖에 없는 아주 단순한 예인 거예요. 작년 이맘때쯤 너 뭐 했니? 작년 오늘 뭐 했어? 바다 가서 서핑했어. 기분 너무 좋았어. 작년 그 하루 24시간 동안 서핑하고 기분 좋은 게 끝이 아니에요. 자고 오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서핑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다 그냥 뭘로 얘기한다? 나는 서핑을 했다. 재밌었다. 끝. 우리의 모든 기억들은 일화 기억일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예를 설명해 드린 겁니다. 아니 알겠어. 우리의 기억들이 굉장히 왜곡된 일화 기억의 조합물인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우리 뇌는 왜 자기 멋대로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지?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뇌 기능의 대전제를 알아야 돼요. 우리 뇌 기능의 대전제는 무엇이냐? 생존이에요. 현대 사회를 살기 위해 최적화되게끔 진화됐어요? 아니에요. 그저 생존에 유리하게끔 설계되어 있어요. 3만 년 전에 멈춰있는 우리 뇌는 그 당시 에너지를 최소화시켜야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포식자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비축하는 게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는요 우리 모든 정보의 99%는 버리고 단 1%만 기억을 합니다. 우리 뇌는 어떤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단순화시켜서 일화 기억을 해버립니다. 왜? 에너지 최소화를 위해서. 정리하면 뭐다?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최소화시키려는 본능이 있더라.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 뇌는 게으르다는 소리가 이래서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듣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기억이 왜 왜곡돼서 기억되고 그 왜곡된 기억들이 조합물이 기억자인지는 알겠어. 근데 그게 뭐가 문제야?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의적으로 기억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지? 자,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일화 기억으로 만들어진 나라고 믿고 있는 이 기억자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바라볼 때 선험적으로 해석을 해서 세상을 바라봐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과 투명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가 힘든 이유가 그건 거예요. 무엇이다? 우리의 기억자는 우리의 스토리텔링으로 선험적으로 세상을 해석해버린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뇌과학자 칼 프리스트는 뭐라고 한다? 네, 능동적 추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버스 테러라는 뉴스를 봤어요. 근데 그 버스 테러라는 뉴스를 본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이 버스에 대한 인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버스 테러 뉴스를 본 사람은 능동적 추론을 통해서 버스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버스는 테러범이 없고 굉장히 안전함에도 이미 프레임이 쓰여져 있어요. 내가 버스 테러 뉴스를 안 봤다 최면을 거둬 필요 없어요.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뉴스를 본 이상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뭐 이 영상을 축구선수가 몇 명이나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축구도 똑같아요. 감독님이 이번 주 경기를 나 출전 안 시킬 수도 있잖아요.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뭐 팀 전술이거나 상대방 전술에 맞게끔 나를 출전 안 시킬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 사실 여부를 가지고 뭐 이상한 스토리를 갖다 붙여요. 뭐 내가 FA라서 경기를 안 뛰기네, 뭐 내가 군대를 가야 해서 경기를 안 뛰기네, 내가 뭐 저번에 뭐 말을 안 들어, 그 이상한 스토리를 갖다 붙여가지고 본인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뇌가 에너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 능동적 추론이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어떤 분노와 불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동적 추론이 무엇을 가져온다? 휴리스틱을 가져오더라. 휴리스틱은 뭐냐면 이제까지 내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냥 지레짐작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얼머무려서 대충 맞겠지, 그냥 이러는 현상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질 중에 하나가 휴리스틱이에요. 대표적으로 이 인간의 본성 휴리스틱을 이용하는 업종이 뭐가 있죠? 네, 은행사, 카드사, 네, 보험사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 통장이나 보험 하나 들 때 엄청난 양의 약관 동의서가 있잖아요. 우리 그거 다 일일이 읽나요? 안 읽죠. 그냥 스킵하고 바로 사인합니다. 왜? 에너지 최소화해야지. 우리 이거 말고 할 일 많잖아요. 그죠? 이거 빨리 하고 나 다음 일 해야지. 그래서 그냥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뭔가 일이 잘못되고 책임을 물을 때 중요한 내용은 그 동의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휴리스틱을 이용한 게 뭐다? 네, 카드사, 보험사, 은행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클린스만 감독님이 걸린 지식의 저주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클린스만 감독님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클린스만 감독님은 어떤 선수였냐? 실질적으로 독일의 대표적인 전설적인 스트라이커였어요. 선수 시절 때 유럽의 빅리그를 석권을 하고 득점왕도 받고 심지어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는 서독을 월드컵 우승을 이끌었어요. 그때 주축으로 뛰었던 월드 클래스 선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 시절 클린스만 감독님이 경험한 축구적 지식은요, 그리고 축구적 경험은요, 그리고 축구적 노하우는 엄청납니다. 그만큼 축구에 대한 지식의 저주가 엄청 큰 거예요. 선수 클린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축구 경험이나 어떤 축구 지식이나 노하우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만들어낸 스토리, 즉 일화 기억이 무서운 거예요. 실제로 축구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스포츠계에서 스타 플레이어 출신 감독이 명장이 되는 게 드문 이유를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꼽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네, 지식의 저주입니다. 본인이 선수 시절 때 경험한 지식의 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가르치는 선수들이 이 정도는 알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범한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선수들의 이 정도와 그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이 정도는 괴리감이 굉장히 큽니다. 네, 실제로 저도 선수 시절 때 엄청난 커리어를 가지신 감독님 밑에서 지도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공통된 언어가 있습니다. 지도를 하다가 안 되면 이런 말씀을 해요. 호남아, 이거 안 되니 드리블 이거? 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기본적으로 프로축구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어떤 학습력이나 기억력이나 창의력이나 이러한 모든 기준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밑에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본인 위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유명한 실험이 있거든요. 어떤 실험이 있냐면,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음악이 나오는 헤드셋을 껴요. 그리고 그 음악에 맞춰서 박수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 박수 소리만 듣고 노래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자,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노래를 듣고 박수 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박수 소리 듣고 몇 명이나 사람 맞출 것 같나요? 그러면 헤드셋을 끼고 있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너무 쉽거든.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노래도 나오고 나는 거기에 박수를 치니까 에이, 그래도 2명 중에 1명은 맞추죠. 실험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100명 중에 3명, 3%예요. 인간이 본인 위주로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유명한 실험입니다. 스타 플레이어 출신 감독님들은 이야기합니다. 호나마, 이렇게 하면 돼, 드리블. 이게 뭐예요? 이게 뱀장어예요? 모르겠어요, 진짜. 이렇게 해서 이렇게를 설명해 주세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여기 있잖아요. 호나마, 내가 해봐서 하는데 내가 안 해봤잖아요. 선생님이 해보신 거잖아요. 나 안 해봤어요. 자신이 경험한 어떤 엄청난 어떤 느낌, 감정, 위대한 업적들은 그분만이 가질 수 있는 엄청난 경험입니다. 누군가 들어가서 그 경험을 직접 경험할 수도 없어요. 한데 방법이 있어. 어떻게? 우리가 직접 경험은 하지 못하더라도 간접 경험은 할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공통된 언어로 그분이 그분의 경험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면요, 죽은 지식이죠. 본인이 머릿속에만 있고 형언할 수 없는 것은 그냥 죽은 지식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진짜 지식이 아니고 본인이 그것을 형언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지식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대표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헤드셋을 끼고 박수 치는 사람 누구예요? 클린스만 감독님. 그리고 그 박수 소리 듣고 노래 맞추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 대표팀 선수들. 부임 후 6개월 클린스만 감독님의 박수 소리를 못 듣는 거, 못 맞추는 거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박수 소리를 맞추기 위해서 그 사람의 눈빛으로도 알 수 있고 어떤 그 사람의 표정으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더 자주 만나고 더 자주 대화하고 그러면서 박수 소리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를 이해하게 되면 박수 소리를 이해하게 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집에만 있으면 이 헤드셋에 있는 노래 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박수 소리를 듣는 선수들도 종국에는 헤드셋을 낄지도 몰라. 어떻게 되냐? 더 자주 만나고 더 자주 봄으로써 박수 소리가 아니라 사람 자체를 이해하게 된다면 헤드셋에서 나오는 노래가 이제 스피커로 나와서 같이 듣게 되는 거예요. 저는 대표팀 선수들이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님이 헤드셋이 아니라 스피커로 노래를 같이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클린스만 감독님이 걸려버린 지식의 저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근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클린스만 감독님만 저주에 걸린 것 같진 않아. 우리도 뭔가 걸린 것 같은데 우리는 특별한 이론에 사로잡혀서 트리스틱에 걸려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 대표성 이론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걸려버린 감독님 말고 우리가 걸려버린 대표성 이론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 대표성 이론과 지식의 저주가 만들어낸 휴리스틱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화이팅입니다.